안녕하세요. 노량진에서 칼가는 대장장의 전만배입니다. 네. 칼가는 대장장의 전만배 씨. 올해 나이 56이고요. 40년 넘게 대장장의 길을 걸어오신 장인이십니다. 현재는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주로 요리사들에게 칼 갈아주시는데 그날 깜짝 놀란 것이 10,000원 받기도 하고 칼 한 자루 갈아주고 10만 원 받기도 하고요. 칼이 비싸게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예. 제일 비싼 게 얼마나 그랬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1,4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 칼이 있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작은 착값이네요. 근데 대장장이 그러면 그 느낌이 말이죠. 상당히 푸근한 느낌이 드는데 칼갈이 그러니까 약간 음란한 느낌.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만배님한테. 우리나라 낫은 왜 지금도 전 낫을 씁니다만 이 앉아서 풀을 비잖아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키들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긴 서서 치는 낫을 예. 쓰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는 그걸 구하러 다니니까 그 서서 쓰는 낫을 만드는 대장간이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 낫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러세요? 그 낫을 지금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예. 그러면 꼭 저하고 좀 그거는 만나야 되겠네요. 그 낫은 지금은 제가 만들지 않고 그 낫 생산하는 데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촐낫이라고 부릅니다. 촐낫이. 예. 촐낫. 정말 필요해요. 어차피 낫을 예. 하는데, 낫질을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이렇게 그럼요. 할수 저는 있으면은. 이 기장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좀 이걸 하고 그런데 싶은데. 그게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낫이 길이가 짧잖아요. 예. 근데 큰 촐낫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그 갈대나 억새 예. 그런 게 엄청 키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비내기 위해서 사이즈가 무슨 크고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그 얘는 그렇게 오히려 크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날 방송 끝나고 칼 가는 거 배우고 싶다고 연락 오신 분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칼 가시는 지금 40년 되신 그 장인이신데 수입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다고 그러시군요. 하셨는데 지금 그 우승 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좀 아십니까? 방송 나와서 우승했다는 거? 글쎄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의외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야, 너무 배민기가 대단합니다. 듣다 보니까 형님이네. 듣다 보니까 자네네. 오. 굉장히들 반가워하셨겠네요. 네, 한달 하고 싶었는데 일할 때는 절대 금주죠. 더군다나 일이 칼 가는 일인데 술 드시면 안 되죠. 선배 씨는 술 빚는 일이기 때문에 술 드시면 그러네요. 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작업복 차리면 일하실 때 지금 복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하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일하다 오셨어요? 예. 그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까지도 오신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그렇죠.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그때 100개의 최하가 10,000원이고 센 거는 10만 원까지 받는데 계산 하루에 나오네. 100명이면 어머나. 네. 계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화들 많이 오더라고 배우고 싶다고요. 둘째 아드님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그때 방송 나오셨죠? 지금 둘째 아들은 네. 제가 지금도 대장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장간 운영하시고 예. 지금 둘째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지금 2달째 지금 공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멋있다, 정말. 오, 멋있네요. 전통 가업이네요. 예. 예, 지금 제가 아는 것만 제 아들까지 4대째. 4대째 지금 내려오고 그 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리길 사실 저희는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대장간 그 일부러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봤는데 전만배 씨 보시고 정말 장인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민속촌에 대장간 처음 열 때도 제가 열어줬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거기서도 좀 이렇게 관광객들 앞에서 이렇게 아니요. 아버지 후배들 시켜서 오픈 시켜주고 그 시설을 이제 반제품을 저희가 공급했죠. 맞아, 원로 대장장이 분들 쉽게 말하면. 전만배 씨는 지금 뭐 하루에 100에서 150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 가 있을 시간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예. 칼갈로 저희가 그때 칼을 며칠에 한 번 갑니까? 우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이 필요할 때마다 매일 갈 수도 있는 거라는데. 현답을 해주셨죠. 예. 칼을 묻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칼 한 자루 갖고 모든 걸 해결을 합니다. 근데 칼 하나로. 예. 고기 쓰는 칼과 뼈를 다루는 칼과 또 야채 쓰는 칼 그것만 구분해서 쓴다면은 칼 한 번 갈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잘 썼다
와서 인사하고 어떤 분들은 갈아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것도 칼 갈아준 거냐고 싸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용도에 맞는 칼을 써야 한다. 그렇죠. 그럼 식재료에 따라서 칼을 따로 좀 써야 돼요, 집에서도. 왜냐면은 뭐 그걸로 김치도 썰고 뭐랄까 사실 냄새도 좀 약간 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 냄새는 배지는 않는데요. 네, 느낌에. 사실은 용도에 맞춰서 쓰지 않게 되면 칼날이 이가 빠지면서 예. 그게 음식물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려서 쓰는 게 좋죠. 우리 저는 그냥 칼로 집에서 다 해결한. 예, 집에서 제가 이 손으로 잡고 가는 기계 있잖아요, 하나씩. 예. 그걸로 제가 다 갈아 주거든요. 근데 집에서 칼도 갈아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는 안 갈아주고 와이프가 이제 싸들고 나오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중이 자기 머리 깎는 건 힘들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분야나? 개인적으로 우리 전만배 씨 같은 분이 크게 좀 이렇게 칼을 좀 만드는 일도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왜냐면은 한때 우리가 뭐 독일에 무슨 칼이 유명하다서 막 외국 나서 칼 사고 막 이러는 일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칼도 좋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제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십니다. 나 이런 분들이 좋아.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네. 독일의 유명한 요리 평론가, 네. 세계 3대 요리 평론가 중에 한 분이 4년째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독일 그러니까 가면 말이죠. 무슨 괜히만 듣기만 하고 뭘 좋다고 해서 막 칼까지 사오고 막 그러는데 독일의 유명한 분이 우리 전만배 씨를 찾아온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정말 국보급이십니다, 우리. 네. 그러시네요. 오, 예. 근데 이렇게 부드러우셔서 칼 갈 때는 표정이 어떨까 이렇게 좀 잘 상상이 안 돼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요. 왜냐하면은 연장을 다루잖아요. 연장을 다루면서 인생을 쓰다 보면은 더군다나 칼 사람들이 들었는데, 네. 별로 이렇게 항상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부딪히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웃으면은 사람들의 덩달아서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감 잡았어요. 예. 칼만 있으면 깎아 먹어요. 감 잡았어요. 지금 항상 웃는 치과 의사, 항상 웃는 우리 40년 전통의 우리 장인이신 대장장이신 전만배 씨 나와 계십니다. 자, 3번 도전됐습니다. 아유, 참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싶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자, 또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이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늘 절대적이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저보다 체격도 크고 힘이 좋았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험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20대 초반 무렵 전 아버지께 배운 기술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결혼도 했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뿐인 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저는 졸지에 장남 아닌 장남이 되었고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논산으로 귀향하게 됐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은 하지 않으시고 제가 번 돈으로 매일 먹고 마시고 펑펑 쓰고 그러면서 많은 주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어머니와 다투기라도 하신 날이면 제게 화풀이라도 하듯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 원인도 모른 채 두들겨 맞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마누라와 자식들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한겨울에 팬티바람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6년 만에 저는 맨주먹으로 재계에 성공했고 3개월 지난 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만배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만은 정말 미안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가 열심히 번 돈으로 다른 형제들은 다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만큼은 정말 미안하다. 난생 처음 들어본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에 슬픔, 기쁨, 억울함, 온갖 감정이 밀려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버지는 그 후 식물인간 상태로 5년 3개월을 보내고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그렇게 가실 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했죠. 예전에 술을 한잔하면서 아버지와 저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가슴이 벅벅 차올라 한없이 운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연약했던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최연아가 부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운명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음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아. 아침이면 다시 필래 봄들아. 묻어버린 내 청춘